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막막함.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그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사용자가 알아야 할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을 손에 넣으신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폴더블 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핵심 정보와 삶의 질을 높여줄 유용한 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중앙의 주름과 보호 필름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접히는 부분의 필름이 미세하게 오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플레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내부에 부착된 정품 보호 필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내부 화면에 한해 1회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처음 폴드를 구매했을 때와 같은 쨍하고 깨끗한 화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가급적 삼성 정품 AR 필름 부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정품 AR 필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포삼성 인증을 받은 케이스에 동봉된 필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판매되는 삼성 정품 AR 필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케어 플러스, 즉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드 7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기는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폰을 얌전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폴드 7을 위한 삼성 케어 플러스는 여러 요금제로 나뉘지만 핵심은 파손 시 자기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0%로 가장 낮은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드의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천 원의 차이가 나중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배터리 교체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무상수리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는 방패, 피싱 앱 설치 방지 기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최신 갤럭시 모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업무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전원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마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가 호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AI 비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챗GPT를, 또 어떤 분은 삼성의 빅스비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퀵 패널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아이콘을 누른 뒤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할 앱을 제미나이, 챗GPT, 빅스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익숙한 AI 비서를 부르는 버튼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거나 자주 쓰는 다른 앱을 켜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면 조작의 핵심,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갤럭시로 넘어오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화면 하단의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일 겁니다. 아이폰처럼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선택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 보세요. 화면을 더 넓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폴드를 펼쳤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를 제스처바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불러올 수 있게 변경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폴더블 폰 활용의 디테일, 화면별 가로 세로 전환 설정입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대부분 세로로 사용하지만 펼쳤을 때의 내부 화면은 영상을 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로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회전 기능은 두 화면에 모두 적용되어 원치 않게 커버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기본 앱인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합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조건으로 접힌 상태를 완전히 닫힘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할까요? 동작으로 화면 방향을 세로로 고정해 저장하세요. 이렇게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는 자동 회전을 켜두어도 커버 화면은 항상 세로로 고정되고 내부 화면에서만 자유롭게 가로 세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스마트폰 비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일곱 번째,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선물, 고드락 앱 활용법입니다. 고드락은 삼성 스마트폰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앱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모듈을 통해 기본 설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폴드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통해 동영상 촬영 시 HDR10+ 기능을 활성화하여 더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드랍십은 갤럭시, 아이폰, PC 등 기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아직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이 미비할 수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노티스타는 놓친 알림을 모두 기록해주고 홈업은 홈 화면의 앱 배열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대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고드락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폴드의 사용 경험이 한 차원 달라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문가처럼 찍는 비결, 카메라 설정 팁입니다. 폴드 7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서
촬영 가이드를 켜서 격자선과 수평계를 활성화하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을 활성화하면 화질 저하 거의 없이 파일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HIF 형식으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동영상 역시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 고효율 동영상과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을 켜두시면 저장 공간은 아끼면서도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폴드의 존재 이유, 멀티태스킹 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폴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서 드러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앱 서핑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유튜브를 켠 다음 하단 태스크바에서 인터넷 앱을 끌어다 화면에 놓으면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 중앙의 점 3개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른 채 좌우로 살짝 밀면 한쪽 창이 작아지면서 다른 한쪽 창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작아진 창을 터치하면 다시 그 창이 커지고 반대편 창을 터치하면 원래 창이 커지는 식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작업 효율은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폴드를 미니 노트북처럼 플렉스 모드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혹은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할 때 폴드를 자형태로 반쯤 접어 세워보세요. 이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앱은 화면을 가로로 돌린 상태에서 접으면 상단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하단에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터치패드가 나타나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감상하고 조작할 수 있는 폴드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막막함.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그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사용자가 알아야 할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을 손에 넣으신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폴더블 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핵심 정보와 삶의 질을 높여줄 유용한 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중앙의 주름과 보호 필름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접히는 부분의 필름이 미세하게 오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플레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내부에 부착된 정품 보호 필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내부 화면에 한해 1회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처음 폴드를 구매했을 때와 같은 쨍하고 깨끗한 화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가급적 삼성 정품 AR 필름 부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정품 AR 필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포삼성 인증을 받은 케이스에 동봉된 필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판매되는 삼성 정품 AR 필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케어 플러스, 즉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드 7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기는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폰을 얌전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폴드 7을 위한 삼성 케어 플러스는 여러 요금제로 나뉘지만 핵심은 파손 시 자기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0%로 가장 낮은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드의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천 원의 차이가 나중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배터리 교체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무상수리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는 방패, 피싱 앱 설치 방지 기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최신 갤럭시 모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업무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전원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마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가 호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AI 비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챗GPT를, 또 어떤 분은 삼성의 빅스비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퀵 패널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아이콘을 누른 뒤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할 앱을 제미나이, 챗GPT, 빅스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익숙한 AI 비서를 부르는 버튼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거나 자주 쓰는 다른 앱을 켜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면 조작의 핵심,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갤럭시로 넘어오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화면 하단의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일 겁니다. 아이폰처럼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선택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 보세요.
화면을 더 넓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폴드를 펼쳤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를 제스처바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불러올 수 있게 변경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6번째, 폴더블 폰 활용의 디테일, 화면별 가로 세로 전환 설정입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대부분 세로로 사용하지만 펼쳤을 때의 내부 화면은 영상을 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로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회전 기능은 두 화면에 모두 적용되어 원치 않게 커버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기본 앱인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합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조건으로 접힌 상태를 완전히 닫힘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할까요? 동작으로 화면 방향을 세로로 고정해 저장하세요. 이렇게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는 자동 회전을 켜두어도 커버 화면은 항상 세로로 고정되고 내부 화면에서만 자유롭게 가로 세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스마트폰 비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7번째,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선물, 고드락 앱 활용법입니다. 고드락은 삼성 스마트폰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앱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모듈을 통해 기본 설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폴드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통해 동영상 촬영 시 HDR10+ 기능을 활성화하여 더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드랍십은 갤럭시, 아이폰, PC 등 기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아직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이 미비할 수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노티스타는 놓친 알림을 모두 기록해주고 홈업은 홈 화면의 앱 배열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대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고드락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폴드의 사용 경험이 한 차원 달라질 것입니다. 8번째, 전문가처럼 찍는 비결, 카메라 설정 팁입니다. 폴드 7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서 촬영 가이드를 켜서 격자선과 수평계를 활성화하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을 활성화하면 화질 저하 거의 없이 파일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HIF 형식으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동영상 역시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 고효율 동영상과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을 켜두시면 저장 공간은 아끼면서도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폴드의 존재 이유, 멀티태스킹 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폴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서 드러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앱 서핑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유튜브를 켠 다음 하단 태스크바에서 인터넷 앱을 끌어다 화면에 놓으면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 중앙의 점 3개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른 채 좌우로 살짝 밀면 한쪽 창이 작아지면서 다른 한쪽 창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작아진 창을 터치하면 다시 그 창이 커지고 반대편 창을 터치하면 원래 창이 커지는 식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작업 효율은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폴드를 미니 노트북처럼 플렉스 모드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혹은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할 때 폴드를 자형태로 반쯤 접어 세워보세요. 이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앱은 화면을 가로로 돌린 상태에서 접으면 상단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하단에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터치패드가 나타나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감상하고 조작할 수 있는 폴드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막막함.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그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사용자가 알아야 할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을 손에 넣으신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폴더블 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핵심 정보와 삶의 질을 높여줄 유용한 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중앙의 주름과 보호 필름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접히는 부분의 필름이 미세하게 오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플레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내부에 부착된 정품 보호 필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내부 화면에 한해 1회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처음 폴드를 구매했을 때와 같은 쨍하고 깨끗한 화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가급적 삼성 정품 AR 필름 부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정품 AR 필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포삼성 인증을 받은 케이스에 동봉된 필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판매되는 삼성 정품 AR 필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케어 플러스, 즉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드 7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기는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폰을 얌전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폴드 7을 위한 삼성 케어 플러스는 여러 요금제로 나뉘지만 핵심은 파손 시 자기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0%로 가장 낮은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드의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천 원의 차이가
나중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배터리 교체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무상수리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는 방패, 피싱 앱 설치 방지 기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최신 갤럭시 모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업무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전원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마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가 호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AI 비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챗GPT를, 또 어떤 분은 삼성의 빅스비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킥 패널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아이콘을 누른 뒤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할 앱을 제미나이, 챗GPT, 빅스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익숙한 AI 비서를 부르는 버튼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거나 자주 쓰는 다른 앱을 켜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면 조작의 핵심,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갤럭시로 넘어오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화면 하단의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일 겁니다. 아이폰처럼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선택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 보세요. 화면을 더 넓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폴드를 펼쳤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를 제스처바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불러올 수 있게 변경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폴더블 폰 활용의 디테일, 화면별 가로 세로 전환 설정입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대부분 세로로 사용하지만 펼쳤을 때의 내부 화면은 영상을 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로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회전 기능은 두 화면에 모두 적용되어 원치 않게 커버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기본 앱인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합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조건으로 접힌 상태를 완전히 닫힘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할까요? 동작으로 화면 방향을 세로로 고정해 저장하세요. 이렇게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는 자동 회전을 켜두어도 커버 화면은 항상 세로로 고정되고 내부 화면에서만 자유롭게 가로 세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스마트폰 비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일곱 번째,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선물, 고드락 앱 활용법입니다. 고드락은 삼성 스마트폰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앱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모듈을 통해 기본 설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폴드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통해 동영상 촬영 시 HDR10 플러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더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드랍십은 갤럭시, 아이폰, PC 등 기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아직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이 미비할 수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노티스타는 놓친 알림을 모두 기록해주고 홈업은 홈 화면의 앱 배열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대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고드락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폴드의 사용 경험이 한 차원 달라질 것입니다. 8번째, 전문가처럼 찍는 비결, 카메라 설정 팁입니다. 폴드 7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서 촬영 가이드를 켜서 격자선과 수평계를 활성화하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을 활성화하면 화질 저하 거의 없이 파일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HIF 형식으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동영상 역시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 고효율 동영상과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을 켜두시면 저장 공간은 아끼면서도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폴드의 존재 이유, 멀티태스킹 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폴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서 드러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앱 서핑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유튜브를 켠 다음 하단 태스크바에서 인터넷 앱을 끌어다 화면에 놓으면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 중앙의 점 3개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른 채 좌우로 살짝 밀면 한쪽 창이 작아지면서 다른 한쪽 창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작아진 창을 터치하면 다시 그 창이 커지고 반대편 창을 터치하면 원래 창이 커지는 식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작업 효율은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폴드를 미니 노트북처럼 플렉스 모드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혹은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할 때 폴드를 자형태로 반쯤 접어 세워보세요. 이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앱은 화면을 가로로 돌린 상태에서 접으면 상단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하단에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터치패드가 나타나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감상하고 조작할 수 있는 폴드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막막함.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그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사용자가 알아야 할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을 손에 넣으신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폴더블 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핵심 정보와 삶의 질을 높여줄 유용한 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중앙의 주름과 보호 필름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접히는 부분의 필름이 미세하게 오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플레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내부에 부착된 정품 보호 필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내부 화면에 한해 1회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처음 폴드를 구매했을 때와 같은 쨍하고 깨끗한 화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가급적 삼성 정품 AR 필름 부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정품 AR 필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포 삼성 인증을 받은 케이스에 동봉된 필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판매되는 삼성 정품 AR 필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케어 플러스, 즉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드 7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기는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폰을 얌전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폴드 7을 위한 삼성 케어 플러스는 여러 요금제로 나뉘지만 핵심은 파손 시 자기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0%로 가장 낮은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드의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천 원의 차이가 나중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배터리 교체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무상수리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는 방패, 피싱 앱 설치 방지 기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최신 갤럭시 모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업무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전원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마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가 호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AI 비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챗GPT를, 또 어떤 분은 삼성의 빅스비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킥 패널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아이콘을 누른 뒤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할 앱을 제미나이, 챗GPT, 빅스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익숙한 AI 비서를 부르는 버튼으로 만드는 것이죠. 2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거나 자주 쓰는 다른 앱을 켜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화면 조작의 핵심,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갤럭시로 넘어오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화면 하단의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일 겁니다. 아이폰처럼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선택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보세요. 화면을 더 넓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폴드를 펼쳤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를 제스처바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불러올 수 있게 변경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6번째, 폴더블 폰 활용의 디테일, 화면별 가로 세로 전환 설정입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대부분 세로로 사용하지만 펼쳤을 때의 내부 화면은 영상을 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로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회전 기능은 두 화면에 모두 적용되어 원치 않게 커버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기본 앱인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합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조건으로 접힌 상태를 완전히 닫힘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할까요? 동작으로 화면 방향을 세로로 고정해 저장하세요. 이렇게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는 자동 회전을 켜두어도 커버 화면은 항상 세로로 고정되고 내부 화면에서만 자유롭게 가로 세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스마트폰 비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7번째,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선물, 고드락 앱 활용법입니다. 고드락은 삼성 스마트폰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앱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모듈을 통해 기본 설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폴드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통해 동영상 촬영 시 HDR10+ 기능을 활성화하여 더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드랍십은 갤럭시, 아이폰, PC 등 기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아직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이 미비할 수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노티스타는 놓친 알림을 모두 기록해주고 홈업은 홈 화면의 앱 배열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대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고드락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폴드의 사용 경험이 한 차원 달라질 것입니다. 8번째, 전문가처럼 찍는 비결, 카메라 설정 팁입니다. 폴드 7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서 촬영 가이드를 켜서 격자선과 수평계를 활성화하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을 활성화하면 화질 저하 거의 없이 파일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HIF 형식으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동영상 역시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 고효율 동영상과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을 켜두시면 저장 공간은 아끼면서도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폴드의 존재 이유, 멀티태스킹 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폴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서 드러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앱 서핑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유튜브를 켠 다음 하단 태스크바에서
인터넷 앱을 끌어다 화면에 놓으면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 중앙의 점 3개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른 채 좌우로 살짝 밀면 한쪽 창이 작아지면서 다른 한쪽 창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작아진 창을 터치하면 다시 그 창이 커지고 반대편 창을 터치하면 원래 창이 커지는 식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작업 효율은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폴드를 미니 노트북처럼 플렉스 모드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혹은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할 때 폴드를 자형태로 반쯤 접어 세워보세요. 이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앱은 화면을 가로로 돌린 상태에서 접으면 상단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하단에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터치패드가 나타나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감상하고 조작할 수 있는 폴드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막막함.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그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사용자가 알아야 할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을 손에 넣으신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폴더블 폰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핵심 정보와 삶의 질을 높여줄 유용한 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중앙의 주름과 보호 필름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접히는 부분의 필름이 미세하게 오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플레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내부에 부착된 정품 보호 필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내부 화면에 한해 1회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고 나면 마치 처음 폴드를 구매했을 때와 같은 쨍하고 깨끗한 화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가급적 삼성 정품 AR 필름 부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정품 AR 필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포삼성 인증을 받은 케이스에 동봉된 필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판매되는 삼성 정품 AR 필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케어 플러스, 즉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드 7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기는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폰을 얌전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폴드 7을 위한 삼성 케어 플러스는 여러 요금제로 나뉘지만 핵심은 파손 시 자기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0%로 가장 낮은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드의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천 원의 차이가 나중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배터리 교체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무상수리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는 방패, 피싱 앱 설치 방지 기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최신 갤럭시 모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업무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전원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마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가 호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AI 비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챗GPT를, 또 어떤 분은 삼성의 빅스비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킥 패널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아이콘을 누른 뒤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할 앱을 제미나이, 챗GPT, 빅스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익숙한 AI 비서를 부르는 버튼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거나 자주 쓰는 다른 앱을 켜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면 조작의 핵심,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갤럭시로 넘어오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화면 하단의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일 겁니다. 아이폰처럼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을 선택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 보세요. 화면을 더 넓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폴드를 펼쳤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를 제스처바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불러올 수 있게 변경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폴더블 폰 활용의 디테일, 화면별 가로 세로 전환 설정입니다. 폴드를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대부분 세로로 사용하지만 펼쳤을 때의 내부 화면은 영상을 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로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회전 기능은 두 화면에 모두 적용되어 원치 않게 커버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기본 앱인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합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조건으로 접힌 상태를 완전히 닫힘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할까요? 동작으로 화면 방향을 세로로 고정해 저장하세요.